네, 이번 순서는 전직 의원들의 시각으로 여의도의 핵심 이슈를 풀어보는 여의도 정치 외전입니다. 오늘도 품격 있고 깊이 있는 대담을 보여줄 두 분,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6일 지방선거 이제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그 광역단체장 기준으로 그 여당은 13대 4, 야당은 8대 9를 뭐 최대치로 끌어올 수 있는 이런 수치로 지금 보고 있는데 현재 그 판세 분석 그리고 전망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저부터 할까요? 네. 17개 광역 중에서 이제 4개는 4군데는 뭐 확실한 것 같아요. 호남 3개하고 제주도는. 이제 문제는 나머지인데 충청권하고 경기도가 물론 제일 크고 중요하죠. 여기에서는 박빙의 상황, 박빙 우세와 열세의 상황이 계속 교차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정말로 아무도 네. 되게 이제 이 선거판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공천하고 선거 결과는 때에 따라서는 하느님도 모른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지금 경기도가 딱 그 상황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충청권도 지금 마찬가지고요. 충북은 뭐 지금 민주당 후보가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충청권은 박빙 열세 내지는 또 우세인 여론조사도 왔다 갔다 하는 지역이 있고 그래서 4 플러스 알파, 그 알파가 4개를 다 가져올 수 있으면은 8개가 되는 거고요. 네. 그 중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를 보면 4 플러스 알파, 그래서 8개 정도가 이제 민주당이 제일 많이 가져올 수 있는 결과다. 네. 뭐 이렇게 전망합니다. 4개 플러스 알파. 알파란 이제 경합 지역 네. 4개 정도 지역. 거기를 갖고 오면 8석까지 가능하다.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가능합니다. 네, 네. 제가 볼 때 17군데 가운데 국민의힘은 최소한 10군데는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더 잘하면은 뭐 12개까지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겠는데 지금 이제 그거죠. 지금 보통의 경우에는 여당인 경우에는 힘 있는 여당 일꾼 뽑아주세요 이런 작전이죠. 네. 그다음에 야당은 국정에 대한 견제론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민주당, 야당이 이야기하는 견제론이 현장에서 잘 안 먹히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견제론이라는 것은 정말 힘 있는 여당이어야 되는데 대선 이후 지금까지도 사실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검수완박이라든지 이런 어떻게 보면 힘으로 국회를 운영해 왔단 말이죠. 다수 의석을 통해서.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아직까지도 유권자들은 민주당이 굉장히 힘 있는 정당. 그래서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여당 견제론이 지금 먹히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민주당을 아직도 견제해야 된다. 민주당이 아직도 대선이 끝나지 않고 아직도 국회에서 뭐 법사위원장을 주지 않으려는 이런 움직임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정부 출범했는데 상당히 이제 발목을 잡은 듯한 모습을 많이 보였단 말이죠. 그래서 야당이 이야기하고 있는 견제론이 현장에서 먹히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내로남불식의 그러니까 이재명 출마, 송영길 출마 이런 것은 지난 대선 결과에 따르는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야당의 그런 견제론이 먹히고 있지 않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열심히 잘 바닥에서부터 정말 열심히 겸손한 마음으로 뛰면 12석까지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경기 지역이 이제 박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경기 지역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말씀하신 대로 박빙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은 이제 일주일 딱 남았습니다. 일주일 동안에 어느 정당이 무리하느냐, 또 정당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막말하느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일주일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네. 제가 네. 한 말씀만 보태면 지금 저희들이 박빙이라고 지금 이론 없이 얘기하는 4군데. 네. 그래서 민주당 후보가 선전을 하고 있는 이유는요. 견제론도 견제론이지만 실제로는 인물 경쟁력입니다. 그러니까 선거에서 되게 인물 구도, 바람, 조직 이렇게 4대 요인이라고 치는데요. 네. 아무리 구도와 바람이 좋아도 인물이 안 되면은 선거가 어렵거든요. 근데 지금 이 네 지역은 인물 경쟁력에서
이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여당을 내줬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후보들이 선전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인물 경쟁력입니다. 경쟁력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민주당 후보의 인물 경쟁력이 있고 국힘당 후보에게 인물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네, 지금 좀 민주당이 고전 중이라도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예, 박지원 위원장이 대국민 사과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당내 파열음이 일고 있습니다. 읍소 전략 관련 이견이 나온 건데요. 오늘 박 위원장이 86 용태론을 재거론하면서 당의 투톱과 지도부의 자중질환이 고스란히 노출이 된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하는 얘기는 한마디 한마디가 다 옳아요. 아주 옳습니다. 책임 정치해야 되고 반성해야 되고 성찰해야 되고. 그런데 정작 민주당 전체는 그렇게 말한 대로 움직이지를 않는 거죠. 사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이번에 사과한 것은 거의 개인 차원인 것 같습니다. 당 지도부하고 제대로 된 논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윤호중 공동 비대위원장도 별로 공감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이라고 예, 말을 했어요. 이야기했죠. 그리고 네. 다른 또 소위 586과 관계된 586에 속하는 그 당 지도부 또 선거 캠페인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정치인들은 전부 다 지금 박지원 비대위원장에게 오히려 그 비판을 하고 있어요. 이거 보면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사실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딱히 할 말이 없는 게 지금 송영길 또 이재명 후보를 만든 거, 그러니까 책임 정치가 아닌 반대 결과 아닙니까? 네. 송영길, 이재명 후보를 만든 것은 사실은 지금의 비대위원회에서 도장을 찍은 거거든요. 용인을 해준 겁니다. 그러고 나서 책임 정치하자? 우리가 면목 없다? 면목 없는 일을 실컷 해놓고 나서 지금 사실은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고개만 숙인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사과의 진정성이 솔직히 없다. 그다음에 586 용태론이라는 것은 용태라는 것은 사실 자진해서 그만둘 때 그게 용태입니다. 용기 있는 퇴진이죠. 정의롭고 의로운 퇴진이고. 그런데 지금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586 용태론을 들고 나왔어요. 느닷없이. 선거 일주일 남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 굉장히 지금 분란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박지원 위원장의 말은 옳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당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선거 지금 막바지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너무나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아니, 뭐 대충 제가 김 의원의 얘기에 동의하면서요. 좀 몇 가지 덧붙여야 될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맞는 얘기를 하는데 맞지 않는 때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중요한 얘기고 정말 100번 지당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빨리 해야 되는 그 시기 조절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선거 딱 일주일여 정도 남겨놓고 어제 아침에 한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혼자. 비대위도 공동 대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공동위원장하고 같이 나와서 해야 되고 최소한 아니면은 선거에 지금 책임이 있는 이재명 뭐 총괄 선대위원장하고 뭐 하여튼 많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하고 같이 나와서 같이 일제히 고개를 수그리든지 뭐 하여튼 시기와 방법에 있어서 매우 적절하지 않은 사과를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쇄신책을 지금 갖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쇄신책을 이번 주 안에 내놓겠다고 그러는데 그럼 뭔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쇄신책을 박 위원장 혼자 만들었을까? 박 위원장이 지금 정치 그 경력이 일천한데 그 쇄신책이라고 그러면은 뭐 아무리 조악한 거라도 쇄신책 아니겠어요? 그럼 누군가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만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누군가가 누구냐라는 게 일단 의심이 굉장히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박 위원장이 누구 때문에 공동 이 비대위원장이 됐는지를 온 세상이 다 압니다. 그리고 그 사이 행태로 봐서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 가지 스피커 역할을 해줬어요. 그게 지금 이재명 위원장입니다. 이재명 후보입니다. 그러고 나서 얘기를 하면은 이재명 위원장이 좋은 얘기다, 맞다고 이렇게 맞장구를 쳐주고 또 개딸들이라는 팬덤들이 공격을 해오면 이재명 위원장은 슬쩍 빠지고 이런 행태가 많이 있었거든요. 네. 짧은 기간에. 그렇다면 이번 건 관련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의심들, 의구심과 질문들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박 위원장이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 되고요.
근데 맞는 얘기는 했어요. 근데 이 얘기는 그러면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느냐라는 실행의 문제가 있어서 이게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지금 오늘 큰 소리가 났다고 그러는데 이 정도에서 수습을 일단 하고 선거 끝내고 그다음에 선거 결과를 가지고 또 얘기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한 당의 비대위원장이 당내 조율 없이 이렇게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의견을 그 조율이 안 된 그 의견을 이렇게 피력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건 뭐 자기 마음이기는 한데 이걸 이렇게 혼자 개인 의견으로 했다는 거는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네네. 누군가가 있다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했던 박지원 비대위원장 회견에 곧장 그 맞불 회견을 또 놓았던 그 여당의 이준석 대표인데 오늘 그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워딩을 그대로 이제 옮기면 586을 뺀다면 김남국, 김용민, 고민정 의원의 세상이 된다. 그리고 이제 조박해, 조웅천, 박용진, 김혜영의 시간이 오는 것 같다. 그때가 국민의힘에겐 진검 승부의 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준석 대표의 그 워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뭐 민주당을 그냥 몇 사람만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민주당에 여러 사람이 있고 여러 또 계파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너무 희화화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 뭐 이렇게 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네. 뭐 길게 말씀하실 네. 필요는 없다고 네. 생각하신 거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박지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제 586 용퇴를 들고 나오는 바람에 이제 민주당 내부에 세대 갈등이 심하게 지금 드러나게 생겼습니다. 네. 원래 바람직하고 정의롭고 자연스러운 용태로는 사실은 지난번에 그 김영춘 전 의원처럼 내가 왜 정치를 그만두는가에 대해서 아주 좋은 글을 썼죠. 여태까지 586들의 정치적인 어떤 의무와 소임을 다했다. 근데 그것도 다른 586 다른 세대들에게 확대시킨 게 아니고 본인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게 저는 용태라고 봐요. 그리고 박지원 위원장은 본인이 지금 586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586 용태론을 비대위원장이 들고 나오면 많은 586들 정말 정치를 그만할까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던 586들도 화가 나게 되겠죠. 나가고 싶어도 떠밀려 나가긴 싫은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박지원 위원장이 역시 그 정치적인 지혜라 그럴까? 경험이 부족했다. 저희가 밖에서 볼 때는 그렇게 느껴진단 말이죠. 이게 선거 일주일 앞두고는요. 당의 총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하루하루 분초를 다투면서 열심히 운동을 해야 되는데 많은 지금 아마 민주당의 당원들이 굉장히 당혹스러울 거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열심히 뛰기가 좀 어려운 지경인데 이런 상황에서 더더군다나 우리 신경민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네. 그 배후에 그렇죠? 그 개항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이재명 후보가 배후가 있다라는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하면은 민주당은 굉장한 악재죠. 그래서 유권자들이 봤을 때는 이거 제대로 된 사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민주당이 역시 이게 지금 몰리다 보니까 많이 위축되고 몰리고 여러 가지 어떤 판세가 좋지 않다 보니까 이 돌출적인 무리수를 지금 두고 있는 게 아닌가. 최고의 전략은 사실은 팀워크에서 나와줘야 되지 이렇게 혼자 고개 숙이고 혼자 개혁을 하겠다. 혼자 하는 개혁이 성공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 개혁은 좋을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역시 그 팀워크라는 것을 좀 잊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뭐 이런 때일수록 국민의힘은 더 열심히 낮은 자세로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어제와 오늘 보여준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빨리 일단은 덮어야 되고 이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1분 1초가 아깝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어제의 사과가 틀린 건 아니죠. 맞지만 어제의 사과를 수습하는 행보를 내일 아침부터라도 보여줘야 됩니다. 네네. 네. 그리고 저게 필요할 것 같아요. 박지원 위원장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만은 본인이 비대위원장이 된 것도 어떻게 보면 팬덤 정치의 덕을 봤을 수도 있고 말이죠. 어느 날 이렇게 스카웃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도 좀 있었어야 될 거예요. 그 개혁은 남들을 개혁하는 것이 개혁이 아니거든요. 출발은 자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를 좀 어제 빠뜨렸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분란만 일으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네, 이런 가운데도 한동훈 법무장관의 권한이 막강해졌습니다. 법무부가 공직자 인사검증 조직 신설을 공식화하면서 이 한동훈 장관 한 손에는 검찰 인사권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공직자 인사검증 권한을 주게 됐습니다. 민주당 측에서는 왕 장관이다, 소통령이다 등등 반발이 만만치가 않은데요. 이번 논란 지선에까지 영향을 미칠지 또 현재 논란 어떻게 보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뭐 지선, 선거에 영향을 크게 줄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우려하는 것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굉장히 똑똑해 보이고 능력이 있어 보입니다. 청문회 때도 굉장히 자기 실력을 좀 보여준 것 같고, 그런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그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란 말이죠. 그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인사검증 시스템을 굉장히 합리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논다고 하더라도 만에 하나 인사에 문제가 앞으로 생기면은 그것의 잘못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거쳐서 직접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 비난의 화살이 갈 수가 있다,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법무행정, 그러니까 선진적인 법무행정을 잘 만들어 달라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탁이 있었습니다만은 결국은 친소관계에 의해서 너무 가까운 사람이 법무부 장관을 맡다 보니까 거기서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인사검증, 그 책임이 대통령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과거에 많이 문제가 있었던 민정수석실을 없앤 것은 좋지만 네. 이 법무부의 인사검증 시스템 이런 것이 너무 몰리면 사실 어떤 검찰의 수사권 앞으로 4달 동안이긴 합니다만은 검찰이 아직 수사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법무부라는 것은 검찰도 관할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 인사검증까지 하면은 인사라는 것은 모든 정보가 사실 모이는 곳이 인사검증 하는 데거든요. 네. 그러면 너무 법무부에 힘이 쏠린다. 힘이 쏠린다는 것은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도 법무부 안에서 그런 인사 검증을 한다 이런 또 이야기를 윤 대통령이 했더라고요. 그렇죠. 미국도 이제 FBI에 네. 이제 법무부 안에서. 그렇죠. 법무부 안에서 네. FBI에 속하는 어떤 센터에서 그런 걸 하는데 뭐 미국하고 우리는 워낙 다르고요. 네. 미국은 인사 검증 시스템 자체도 다릅니다. 청문회 과정도 다르고. 근데 우리는 결국 정말 인사는 만사라고 하는데 인사가 왜 위험한가 하면은 우리가 보통 정책적인 비판이라든지 판단은 아주 세부적인 거는 일반 유권자들이 하기가 좀 힘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네.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살아온 이력이라든지 그 사람의 능력이라든지 그 사람의 어떤 위법성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상식적으로 다 판단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다 김인철 후보 그다음에 이번에 정호영 후보 다 낙마한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사람들을 국민들 유권자들이 사실은 낙마시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사 문제는 굉장히 잘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일파만파가 된다. 잘못하면은 굉장한 불행의 씨앗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저는 잘해주길 바랍니다만은 그 시스템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잘못하면은 굉장히 모든 비난을 자기도 받지만은 대통령을 향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잘 관리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것이 관건이라고 봐요. 네. 처음에 민정수석을 없애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럴 때 이게 뭔가 기획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이건 것 같아요. 민정수석실을 하여튼 수석의 자리를 없애고 한동훈 장관을 법무장관으로 임명을 하면서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하여튼 무조건 끝까지 끌고 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게 이렇게 된 거죠. 지금 쭉 이렇게 복귀해 보면은 네. 갈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윤석열 당선인 시절부터의 기획으로 이제 우리가 느낌이 와요. 그리고 미국도 이랬다라고 얘기하는데 미국은 좀 다른 게 물론 FBI가 법무부 산하에 있지만은 FBI의 뷰로 치프 우리가 이제 국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FBI 국장 이게 좀 번역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FBI 하여튼 국장은 거의 대통령하고 맞짱 뜹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시키는 일을 그대로 하지 않아요. 네. 미국의 장관급들 이 사람도 뭐 거의 장관에 육박하는 자리에 있는 건데 절대로 장관이나 대통령의 입맛대로 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과연 그렇게 되겠냐고요. 이렇게 되면은 법무장관이 그렇지 않아도 18개 국무위원 중에서 한 등급 위입니다.
이 검찰을 총괄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제 실질적으로 윤핵관의 아마 1번이 될 것 같아요. 한동훈 법무장관은 윤핵관의 넘버원으로 등극했다는 것을 세계 만방에 알리는 거고요. 또 한동훈 장관이 그만두고 다른 사람 또 뭐 최측근 또 제2의 윤핵관이 오겠죠. 이게 법무부가 이런 위상을 갖는 게 맞느냐라는 고민을 거의 안 해본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검증과 인사와 청문회를 놓고 우리 인사 문제를 고위 관료들의 인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고민한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정말 고민을 했다면 이게 법무부가 아니고 다른 부서. 그냥 공무원 인사는 지금 행자부하고도 관련이 있잖아요. 아니면 지금 총리가 사실 말로는 책임 총리라고 그러는데 총리는 사실은 간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지저고리 총리가 대부분인데 뭐 이번 총리도 말로는 책임 총리라 그러고 뭐 여야정 협의체 어쩌고 그러지만 이게 될 일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따지면은 차라리 총리실로 가는 것도 아이디어일 수 있죠. 정말로 책임 총리라고 생각한다면. 네. 아니면 제3의 기관을 만드는 수도 있고요. 청와대가 관여하지 않는, 관여할 수 없는. 근데 고민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아예 그냥 한동훈을 콕 집어서 너한테 모든 걸 주겠다라고 지금 한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글쎄 이게 아마 불씨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불씨요? 네, 이게 뭐 화근이 되는 거죠. 이게 뭐 모든 자리를 하겠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누구한테 달려가겠습니까? 네. 한동훈 장관이나 한동훈의 측근한테 가는 거죠. 제일 좋은 거는 아주 좋은 그 인사 검증 시스템을 딱 만들어 놓고 그 정말 선진적인 그 법무 행정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정치적인 경험을 쌓는 게 좋겠죠. 좀 제가 너무 섣부른 이야기일 수는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오해를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알겠습니다. 이제 그 딱 일주일 남은 그 지방 선거인데요. 현재 분위기는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좀 유리한 그 기세에 있는 것 같은데 막판 최대 변수가 있다면 어떤 걸 꼽으시겠습니까? 변수가 있을까요? 다 조심하기 때문에 뭐 변수가 생길 가능성은 거의 없죠. 이제 일어날 건 다 일어났고요. 민주당은 빨리 이 어제 사과 사태를 수습을 해야 되고 이제 투표율 제고에 매진해야 될 때입니다. 네네. 저는 간단하게 세 가지인데 간단하게 일단은 국회 내에서의 그 법사위원장 자리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거 가지고 민주당이 계속 또 강경한 입장, 국회의장은 물론이고 법사위원장 자리도 국민의힘에 못 주겠다라는 강경한 입장이 나오면은 조금 민주당에게는 악재다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각 정당에 속한 사람들의 막말 조심해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일어날 수 있는 그 막말 이거 조심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말씀하셨지만은 민주당 내 그 잡음 사과가 좋은 뜻으로 읽혀지지 않고 여러 가지 그 배후라든지 의혹이라든지 그다음에 당내 갈등으로 가는 것을 유권자들은 보겠죠. 그래서 그런 정도가 지금 변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의도 정치회전은 이제 그 마칠 때가 됐는데요. 다음 주에는 그 투표일 당일 저녁 7시부터 100분 동안 6.1 지방선거 특집 방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뉴스N 식구 두 분과 지방선거 그 생생한 현장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지금까지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